오늘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세팜입니다. 오늘은 디자인으로 제일 이쁜,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뭐 성능, 차에 대해서 성능도 비교할 수도 있고 뭐 이렇지만 저희는 디자인으로만 한번 봤을 때 최고의 차가 어떤 차인지. 생긴 모양으로 각자 가장 마음에 드는 차, 네. 베스트 몇 가지 이렇게 하는 걸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맞습니다. 공교롭게 옷이 다 검은색이네요. 네. 화면을 보니까 오늘은 네. 좀 검네요. 네. 오늘은 차량도 검은색이 제일 많죠? 그렇죠. 네. 뭐 한국인들은 화이트 아니면 블랙이죠. 네. 제가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 차는 저는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어떤 거 준비하셨을까요? 오늘은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자연님 혹시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아니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먼저 하십시오. 네, 제가 먼저 할게요.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를 못해가지고, 네. 네, 뭐 이거 셋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뭐 그렇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는 않았어요. 보통 이제 남자들이 살아면서 어릴 때 자동차에 이렇게 푹 빠지는 경우가 좀 있는데 있죠. 저는 자동차에 푹 빠지기보다는 살짝 빠지다가 주로 좀 다른 곳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자동차는 이렇게 깊이 관심을 갖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아는 선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뭐 네. 좋아하는 디자인의 자동차들을 좀 한번 나의 추려봤고요. 기호도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은 5번째 5위는 네. 현대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 이게 한 4년 5년 정도 전에 모델일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현대자동차가 그때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전면 그릴과 네. 헤드라이트가 약간 일체형 그 다이아몬드 그 스퀘어로 만들어진 구성을 거죠. 하면서 네. 이렇게 그렇게 나서 그런 이제 시리즈가 뭐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게 소나타는 이제 네. 매기형 소나타 네. 그 많이 욕을 얻어먹고 그다음 또 삼각대 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제일 욕을 많이 얻어먹었던 게 솔직히 소나타였고 네. 그냥 매기 디자인이 이쁘지 않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이제 그랜저였는데 저는 그랜저 디자인을 저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게. 오히려 이뻤죠. 네, 저는 굉장히 그 일체감과 그런 것들이 기존 그랜저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저만 좋아했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싫어하더라고요. 그 차가 처음에 공개되기 전에 그 시장에 돌았던 그 세상에 돌았던 소문으로는 굉장히 망했다, 뭐 내지는 되게 괴기스럽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네. 의견들이 좀 분분했는데 실제 나오고 나서는 판매량이 최고치를 찍었어요. 꽤 한동안.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다. 근데 그 자동차 관련되신 분, 이제 그걸로 그 생업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뭔가 좀 많이 망했다. 안 좋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영화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영화 평점이 안 내보에는 좋은 거. 평점은 좋지 않고 뭐 시사점도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예. 실제 구매자와 또 관계자들의 이 의견이 엇갈린 차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디자인을 마음에 들어 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다지 좋아하는 디자인은 아니었다라는 부분. 저 역시 지금까지 나온 그랜저 중에는 그 IG 페이스리프트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그게 뭐 취향의 차이일 수도 있고 취향의 뭐 그렇긴 차이니까요. 한데 네. 뭐 디자인과 연관돼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좀 좋아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그랬던 하고 것 같아요. 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선 기존 그 그랜저가 갖고 있었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많이 좀 희석화되면서 맞아요. 네. 오히려 싫어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5번째로 뽑았던 거는 이제 그 IG 페이스리프트고요. 네. 네 번째도 역시 그랜저예요. 그랜저 HG. HG. HG는 전면 그릴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약간 그 나비 형태라고 그럴까요? 헤드라이트가 상당히 크고, 네, 헤드라이트가 그렇죠. 크고 그릴이랑 나비 형태의 느낌 뭐 그런 건데 그 자체가 전체적인 디자인과 너무 잘 어우러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랜저 중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 HG였는데 네. 뭐 비슷하게 소나타도 이제 동일한 디자인의 형태를 그때 취하고 있었고 요새는 좀 이거는 좀 연식이 좀 돼서 11년도인가 출시가 됐기 때문에 연식이 좀 돼 있어서
요새는 좀 많이 좀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네. 가끔 보이는 이 그랜저는 참 느낌이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참 디자인이 잘 되었다. 그 그랜저가 큰 특징이 뒷면에 트렁크 리드의 음. 그 엣지 부분이 클래식 느낌의 마차라든가 또 예전 차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엣지가 2단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한 단이 더 올라가 있어서 트렁크 리드가 상당히 높았던 유난히 음. 높았던 차였는데 그게 되게 큰 특징이었죠. 네. 그 차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랜저 중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자인이고 네. 그리고 네 번째가 HG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대부분 아마 이 나머지 두 분들도 아마 이 모델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람보르기니. 아, 네. 어떤 램보르기니 네, 람보르기니 중에서도 중에서도 네, 제가 생각한 건 뭐 모델이야도 워낙에 많으니까. 네, 워낙 네. 많으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카운타크, 카운타크 네. 완전 오리지널. 네, 쿤타치라고도 부르기도 네. 하는데 요 눈알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카운타크가 그게 안 올라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초기 카운타크 모델은 안 중에서도 올라갔어요. 몇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그 현대의 람보르기니의 디자인에 정립을 했던 거의 최초의 모델이지 않을까. 카운타크가. 그리고 이후부터 그러한 납작한 스타일의 그런 이제 스포츠카 네. 그런 형태를 좀 유지를 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도어가 이게 비스듬하게 위로 열리는 그 도어가 아마 그 모델부터 최초로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람보르기니의 가장 뭐 아이덴티티라고도 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은. 시그니처죠. 네. 그리고 화차감을 좌우할 수 있는. 맞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새는 굉장히 그 람보르기니 모델들이 복잡해요 디자인들이. 네. 근데 이 그 카운타크 쿤타치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하고 거의 직선 형태의 그 미니멀리즘한 그 네. 느낌. 그거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참 군더더기가 없죠. 네, 최근에 나온 람보르기니에서 가장 군더더기 없는 차가 이제 가야르도인데 네. 그 전까지 그 아반떼도르는 뭐 거의 뭐 종이장을 여러 개 겹쳐놓은 듯한 되게 칼질이 많이 돼 있다는 게 날카로운 차였고 되게 공격적인 차였는데 카운타크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클래식하고 정말 모던하고 네. 단순한 차죠. 디자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딱 흠을 잡을 게 없어요 제가 네, 보기에는. 네.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생각했던 이제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카운타크. 정말 명차죠. 네, 그거고 두 죽은 적은 번째 없어요. 아쉽게도 제가 뭐전 세계 몇 대 남지도 않았을 것 별로 같아요. 없을 거예요. 네. 네. 두 번째 이것도 현대차예요. 네. 포니. 보니 아우 명차죠. 네, 포니 같은 경우는 아마 국내 생산된 첫 국산. 국산차. 네. 예, 그 전까지도 국내 생산된 차가 있는데 아마 부품 자체를 전면적으로 외국 수입을 해서 네. 재조립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체 기술로 첫 생산했던 차가 포니 시리즈로 알고 있고요. 뭐 포니 시리즈는 디자인 하면은 또 그 조르지우가 맞죠. 네, 주지아로 디. 예. 네. 그 디자이너의 그 작품이기 때문에 이 차도 또 마찬가지로 아까 카운타크랑 비슷하게 직선에 특화되어 있는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 최근에 그 4D 디자인의 원형 그 디자인을 뭐라고 그러죠? 이게 그 디자인을 이제 가져다가 개성했다고. 뭐 오마주라고 그러나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GT76인가라고 하는 컨셉카 모델을 네네 있어요. 오픈했다가 주지아로. 네, 주지아로네. 주지아로인데 네. 그 분의 디자인을 거의 뭐 원판 오리지널 그대로 좀 더 보강해서 살려놓은 듯한 모델인데 그게 양산차로 좀 만들어 달라는 빗발친 저도 그 컨셉카를 보긴 봤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이제 그 과거에 또 따지자면 백투더퓨처의 드로이안과 컨셉이 거의 유사한 차여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아주 굉장히 심플하고 선이 잘 정리되어 있는 네. 그런 차를 되게 좋아하는구나라는 거를 새삼 또 느끼게 되는 그런 차였어요. 외관 형태로는 뭐 사실 포니만한 디자인이 네, 그렇죠.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 이제 2위 차가 이제 포니 포니. 포니시니까 네. 포니 1, 포니 2 뭐 이렇게 있는데 뭐 네. 디자인은 크게 그렇게 달라지진 않았으니까. 네. 그리고 1위는 이제 그 비운의 자동차인 그 DMC의 좀 전에 얘기했던 드로리안. 네,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영화 중에 하나인 그 죄송합니다. 그 차가 먼저 나와버렸네요. 백투더퓨처에 나왔던 타임머신으로 이제 얘기가 그 스토리가 이었던 드로리안이고요. 뭐 이것도 그 주지아로의 그 디자인이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디자인적인 부분은 포니와 거의 형제 자동차라는 맞아요. 느낌이 많이 형제차라고 들어요. 봐도 굉장히 유사한데 네. 거기에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좀 더 그 시대적인 부분이 좀 다르니까 좀 보완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드로리안의 가장 특징은 또 이제 도어에 있죠. 또 옆으로 열리는 그 도어에 관련돼서 또 하차감 이거 역시 또 하차감이 있고 영화에 이제 타임머신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서부터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동차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DMC의 이제 유일한 뭐 자동차 모델이고 네. 또 DMC와 함께 이제 흥망성쇠를 같이 했던 좀 비운의 자동차라는 부분이 있지만 네 그래도 그 디자인적인 부분은 뭐 제가 여태까지 쭉 이야기했던 뭐 카운타크라던가 네. 톤이라던가 다 그 비슷한 류의 그 직선 강렬한 직선형을 유지를 하면서 네. 군더더기 없는 그 디자인을 이어가는 네. 또 하나의 시리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1위는 그 드로리안이라고 해서 그럼 보니까 현대 그랜저 IGG 페이스리프트를 제외하고는 네. 대부분 컨셉이 그 디자인의 느낌이 대동소이해요. 네. 또 취향이 독특하게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종류로 하나는 이거 국산차라고 말해도 될까 볼까 하는데 뭐 그 엘란 같은 경우 로터스가 원형 모델이긴 하지만 네. 뭐 그것도 굉장히 작고 직선형이면서 네. 뭐 헤드라이트까지 앞에서 이렇게 그 튀어 나오는 그런 형태로 해서 그 당시에 한 90년대 초중반의 하차감은 최고였죠. 네. 그리고 그 컨버터블이라는 거 물론 그거를 이제 비가 오면 직접 내려서 손으로 이제 열고 닫아야 된다는 그런 좀 불편함은 좀 있긴 했었지만 그것도 역시 좀 디자인적인 부분은 굉장히 좀 비슷하죠. 엘란도한테 스포츠카로서 국산차가 아닌데도 이제 사와가지고 네. 국산차인 걸로 둔갑이 돼서 꽤 많은 이 젊은이들이 로망으로 여겼던 네. 차였죠. 또 그런 그 당시 컨버터블이 흔치 않았으니까 흔치 않았고 스포츠카라는 명맥으로 구입을 하지만 또 그만큼 물론 고가이긴 하지만 다른 종류의 차에 비해서는 그나마 살만했다. 맞아요. 뭐 이런 개념이었죠. 네, 저는 절대로 또 타고 운전할 수 없는 차였다. 작아서. 뭐 저는 못 앉더라고요. 앉아봤는데 운전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런 경우들이 좀 있죠. 네, 너무 컴팩트해가지고 또 그런 불편함들은 좀 있긴 했는데 네, 노란색 엘란에 대한 좀 로망은 있었어요. 네. 그랬군요. 네, 네. 저는 여기까지. 예. 식객님의 5가지.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할까요? 네,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봤어요. 국산차하고 외산차하고. 그래서 이제 국산차는 뭐 약간 시대적으로 좀 가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과거의 차는 그닥 많지는 않고요. 네. 일단 5위가 셀토스. 이 바로 직전형, 그러니까 초기 네. 모델이죠. 네. 셀토스가 그나마 국산차에선 가장 좀 정리가 되고 면을 잘 컨트롤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두 번째가 같은 기아차 카니발. 현재 운행 중인 최신 모델, 아직 바뀌지 않은 그 모델이 그 약간 SUV와 RV의 경계에 있는 듯한 그 착시를 일으키면서 되게 잘 만들어진 차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도 그 느낌 때문에 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사는, 여전히 국산차 전체 판매 1위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또 쓰임새나 용도로 보면 네. 가장 좋은 차였는데, 우선 전 생긴 게 전면의 그릴이라든가 이 라디에이터라든가 라디에이터라든가 헤드라이트라든가 뭐 이런 모든 배치나 요소가 뭐 면적이나 어우러졌네. 비례나 이런 것도 그리고 되게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바뀌지 않고 한 2년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바뀐다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좀 기대보다는 안타까움을 좀 표현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이 제네시스 G80 첫 번째 모델.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네시스 330이었어요. 네. 첫 모델은. 네. 그러고 나서 G80이라고 하는 모델로 바뀌고 완전히 제네시스로 분리가 되면서 나온 첫 모델. 지금 현재 굴러다니는 넙대기한 제네시스 말고 그 왜 이렇게 시그니처라고 라이트 두 줄 돼 있는 거 네. 요즘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직전 모델, 그러니까 이제 2019년, 18년 요때 나왔던 모델이 저는 전에 그 현대에서 디자인한 것 중에 가장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었어요. 제네시스 G80.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그니처 이상엽 디자이너님께서 들어오시고 나서 들어온 이 시그니처 네. 가 그 디자인들이 굉장히 곡선도 좀 많이 잘 살리고 여성스럽고 어떻게 보면 뭔가 이 더 뭐 아방가르드하다고 표현을 하면 또 어떤 느낌일지 뭐 오진 않으시겠지만 네. 이게 직선적이고 좀 이렇게 강직하고 뭐 근육질의 느낌은 좀 덜하죠. 상대적으로 덜해졌지만 한국차 고유의 이 딱딱한 느낌은 사라지고 유럽차의 느낌이 좀 많이 그렇죠.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디자인적으로는 나름대로의 개성과 강성이 있지만 제 기호에는 그닥 와닿지 않는 그래서 훌륭한 디자인이지만 그 좀 먼저 디자인을 좀 더 사랑하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세 개 했죠. 네. 네, 두 번째가 캐스퍼 터보. 디자인이 마음에 들으셨다는 네, 거죠? 디자인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이 위에 네. 얇게 턴 시그널이랑 이렇게 들어있고 밑에 헤드라이트가 크게 들어있는 네. 좀 어글리한 듯한. 저는 캐스터 보면 이런 차를 이렇게 네, 깡총 올려놓은 것 같죠. 예, 가마싸니. 또 그 네. 차를 이렇게 앞뒤로 그냥 스케일로 줄여놓은 Z 스케일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요. XY 축으로만 스케일을 줄여놓는다는 네, 느낌이 있긴 맞아요. 하지만 근데 그 제가 캐스퍼를 가장 그래도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들어했던 가장 큰 이유는 경차에서 유일하게 17인치 큰 휠이 들어가요. 그래서 차체하고 휠하고의 비례가 가장 마음에 드는 비례예요. 만약에 카니발을 그 비례로 했으면 24인치나 25인치가 들어가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비례거든요. 그래서 캐스퍼가 되게 미니카 같은 느낌이 더 네. 강렬하게 드는 모닝이나 이 마티즈 같은 거에 비해서 좀 훨씬- 더 훨씬 미니카 같은 느낌이 네. 들어서 작고 귀여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차고요. 특히 하얀색. 근데 서브카로 하나 사고 싶은데 여유가 안 되다 보니 캐스퍼는 국광색 아닌가 원래? 국방. 그죠. 그 올리브색을 가장 많이들 선호하는데 그게 이제 뭐 댕기다 보면 때도 덜 타고 또 좀 특이하고 눈에 잘 띄고 가장 관리하기 쉽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시그니처 컬러인 듯한 이제 그 예, 홍보를 밀고 그렇게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뭐 그래도 저는 이제 흰색 차가 가장 이뻐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블랙 앤 화이트의 대비가 캐스퍼가 꽤 그 되게 면적 대비를 되게 잘 해냈어요. 블랙 앤 화이트의 면적 대비를. 그래서 되게 이뻐 보이고요. 턴 시그널이 뒤에 이렇게 잘게 쪼개서 파티클이 돼 있잖아요. 네. 뒷면에 그게 차가 크지 않은데 되게 넓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다른 색에 비해서 화이트가 그걸 좀 더 강조해서 보여주게 하는 액센트 느낌을 잘 내기 때문에 좀 더 이뻐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모닝도 그렇게 만들면 참 이뻐 보일 것 같은데 아쉽게도 모닝은 모닝의 길만 맨날 가는 것 가고 같아요. 있죠. 모닝은 이제 2006년도, 8년도, 2010년도 요 사이에 나왔던 네. 그 헤드라이트가 동그래가지고 아주 네. 컸던 그 모닝이 가장 이뻤던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지금 최근에 나오는 모닝은 너무 우주인스럽다, 비행 접시스럽다, 뭐 이렇게 제 느낌에는 네. 이쁜데 또 그것도 나름대로의 그 디자인과 감각이 있어서 마음에는 들지만 그래도 저는 캐스퍼가 좀 더 경차 중에는 이쁜 것 같고요. 넘버 원은 이제 곧 출시될 EV9 기아 EV9의 그 엣지 스타일이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컨셉카가 참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공개된 사진들 보면 나름대로 컨셉카의 느낌을 꽤 많이 살려놔서 마음에 들고요. 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크기가 조금 바뀌어졌고 휠 사이즈가 네. 좀 달라져서 휠 하우징이나 이런 디자인들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EV9이
국산차 중에서는 현재 제가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디자인이고 네. 실제 나왔을 때 돌아다니는 걸 보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그 뒷면에 넓은 면적에 거의 아무것도 없고 끝에 이제 엣지 부분에 테일램프가 들어있는 그 상태가 국산차에서 흔히 보기 쉽지 않은 면 컨트롤이라 그렇게 큰 면적을 그냥 놔두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뭐라도 하라고 이제 이렇게 막 푸시가 갔을 텐데 그걸 정말 강렬하게 그대로 남겨놓으셔서 대단히 그 이 빵빵한 궁뎅이 되게 아름다운 궁뎅이 사랑스러운 궁뎅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